정말 조용하다. 후어성 마을 생존자들은 다들 대피했나봐. 재앙이 휩쓸고 간 흔적만 남았네. 프리나가 정말 여기 있을까? 빨리 찾아보자. 아이! 취재를 시작하자. 프리나다. 역시 혼자서 저러고 있구나. 아무런 의미도 없으니 이만 포기해. 결국 이렇게 됐잖아. 다들 죽어버렸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포기해, 프리나. 더는 버티지 마. 미안해. 하지만 이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 누구야? 안심해, 프리나. 우리야. 이국의 금발 여행자구나. 난 또 주제도 모르는 폭도들이 죄를 시인하려고 온 줄 알았지 뭐야. 프리나, 혹시 울었어? 얼굴에 자국이 선명해. 울긴 누가 울었다는 거야? 하긴 오늘 오페라하우스의 공연이 감동적이긴 했지. 조금 전까지 굽씹고 있었어. 결국 무례한 녀석들에게 방해를 받아버렸지만 감히 신을 의심하다니. 그래서 나는 녀석들 앞에서 사라지기로 했어. 신이 사라진 걸 알면 녀석들은 뜨거운 솥에 담긴 개미들처럼 안절부절 못하겠지. 느비에트랑 그림자 수사청 녀석들도 엄청 초조해하겠지? 뭐라는 거야? 나는... 여기다! 여긴 물의 신이 있어! 빨리 따라와! 얼른! 아무래도 널 쫓아온 사람들인가 봐. 그러게. 날 보고 싶어하는 팬들인 모양이네. 하지만 이건 규칙에 맞지 않아. 녀석들 마음대로 되게 둘 순 없지. 프리나! 도망치는 거야? 어서 쫓아가자! 아마 여기일 거야. 이봐, 프리나! 여기 숨겨진 공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기 전에 빨리 숨어! 뭐? 여긴... 빨리! 가까워지고 있어! 알았다고! 좋은 아이디어네. 너희 지혜에 감탄했어. 바로 갈게! 따느라 너무 힘들었어. 힘들어 죽겠네. 꼼짝없이 놈들에게 붙잡히는 줄 알았잖아. 아니지. 하마터면 날 향한 저들의 열정을 못 견딜 뻔했어. 알겠어. 그래. 뭐야, 이 진동은? 설마 지진인가? 지난번 푸아성 마을 때도 비슷한 진동이 있었어. 그럴 리가.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고? 걱정 마. 사전에 느비에트가 대비책을 마련했으니까 이번엔 별일 없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푸아송 마을 사람들은 이미... 맞아. 수백 년 동안 난 쉬지 않고 예언을 조사해왔어. 한때는 정보를 모으기 위해 전 세계에 눈과 귀를 심은 적도 있지. 폰타인 해수면의 수위가 상승하지 않게 이런저런 방법도 시도해봤고, 하지만 다 소용없었어. 그래서 아주 먼 옛날 난 그 사실을 받아들였지. 천리에 맞서면 안 돼. 예언 속 그 장면은 결국 일어날 거야. 포기? 참 듣기 좋은 말이네.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잖아. 맞아. 지금까지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어. 폰타인이 푸아송 마을을 완전히 잃을 뻔한 뒤론 더욱. 운명은 참으로 비합리적이고 제멋대로야. 예언이 시작될 전조만으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잖아. 하지만 방금 깨달았어. 내겐 여전히 사람들을 대신해 운명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는 걸.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 걱정 마. 난 모두를 위해 희망을 마지막까지 간직할 테니까. 이런 괴로워하는 연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역시 고귀한 내게는 어울리지 않네. 방금 한 말은 잊어줘. 내가 있는데 폰타인이 겨우 예언 따위에 좌지우지 될 리가 없잖아. 방금 그 모습이 진짜 너잖아. 대체 뭘 나눈다는 거야? 그런 건 불가능해. 처음부터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정해졌으니까. 증인이라... 그러네! 넌 별바다 밖에서 왔다며?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이곳 사람인 적이 없다는 말이네. 티버트의 모든 게 무대 위 연극이라면 넌 오페라하우스의 관객일 뿐인 거야. 그렇지? 만약 너라면... 난... 관객 여러분, 몸풀기 공연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어서 신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죠. 그런 거였구나. 그래. 극적인 요소를 위해 들인 노력은 칭찬할게. 그런데 말이지, 난 정의의 신 포칼로스야. 정의의 화신이라고. 정의 그 자체를 심판한다니 황당하지 않아? 심판을 거부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럼 프리나님께 결투로 자신의 명예를 지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너 진심으로 신과 싸울 생각이야? 아무래도 이미 결심을 굳힌 모양이네. 프리나가 투항하잖아. 이게 뭐야? 물의 신이 인간과의 결투에서 투항해버렸다고? 이건 너무 꼴불견인데? 프린나님, 이게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쉿? 오해한 모양이네. 두 손을 든다는 게 꼭 투항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 또 핑계를 댈 생각이지? 이건 심판
심판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야. 결투 따윈 필요 없어. 인정해. 내가 줄곧 무언가로부터 도망쳐왔다는 걸. 다들 미안해. 난 푸아송 마을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어.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 너희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내게 실망했어. 하지만 지금은 물의 신으로서 용기와 결심을 보여줄 차례야. 나 프리나는 이번 심판에서 진짜 정의를 보여주겠어. 내가 꼭 너희를 지켜줄게. 기뻐하라! 환호해라! 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상상조차 감히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테니까. 폰타인의 무대에서 강렬하고 가슴이 벅찬 쇼가 시작될 거야. 신 포칼로스를 향한 심판이 지금 펼쳐진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보게 되다니. 억지로 무대에 오른 건데 왜 주도권이 또 프리나한테 간 것 같지? 태도는 여전히 가볍지만 그래도 이번엔 진지하게 임하겠지? 자, 그럼 내 상대는 누구지? 당신의 고발자는 그렇구나. 나쁘지 않네. 고발자이자 증인인 동시에 내 운명의 라이벌이라니.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묻지. 날 이곳에 끌어들이기 위해 뭘 얼마나 준비한 거야? 그건 확실히 그날 회의가 끝나고 오랫동안 많은 준비를 하긴 했지. 저희 가시장미회의 임무가 가장 단순했으니까 제가 먼저 말할게요. 가시장미회 나비아인가? 오늘 오페라 하우스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의 대부분은 가시장미회 사람들이었어요. 변장한 그들이 평범한 관중 신분으로 사람들을 선동해 프리나님께 불만을 표하게 만들었죠. 예언의 위기 앞에서 신을 향한 사람들의 불만이 쌓인 진 오래니까 도화선 하나면 충분했죠. 그리고 프리나님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기반으로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푸아송 마을로 도망올 거란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을 대기시켜놓고 기다렸어요. 그때 쫓아온 것도 가시장미회 사람들이었구나. 가시 장미의 친구들의 목적은 당신을 이 거대한 마술 상자 안에 몰아넣는 거였어요. 폰타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술 공연에 참여시키기 위해. 맞아요. 그 숨겨진 공간은 실제 방이 아닌 마술 상자였어요. 처음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할 때 선보인 전이 마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마술 상자가 몇십 배는 커졌고 푸아송 마을에서 에리니에스 섬까지 전이시켜야 했어요. 게다가 전이 대상은 인간도 아닌 바로 신이죠. 감사합니다, 프리나님. 당신이 없었다면 마술 역사에 이런 기묘한 공연은 없었을 거예요. 천만에. 물론 이번 공연을 위해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했고 벽난로의 집에 수많은 인력과 거액이 들어갔답니다. 적당한 장소에 거대 마술 상자를 만들고 통로를 발굴하고 수로를 뚫었죠. 한동안 참 바빴네요. 거대 마술 상자 속에서 느껴진 진동은 사실 방 전체가 지하로 이동하면서 생긴 거야? 맞아. 재앙이 다시 일어난 게 아니었어. 그럼 느비에트와 클로린드의 역할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네. 관중을 모으고 무대를 준비한 다음 결투 대리인 클로린드는 결투 준비를 했겠지. 무대에 등장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심판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맞지? 맞습니다. 네 용기는 칭찬할게, 클로린드. 신과의 결투에서도 물러나지 않다니. 역시 내 가장 자랑스러운 결투 대리인이야. 감사합니다. 여행자는 날 찾은 뒤에 계속 말을 걸어서 주의력을 돌리는 거였지? 너희 계획이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마지막엔 고발자로서 내게 맞서는 게 네 역할이었겠지. 호!
내가 마지막 기회를 놓쳤구나. 괜찮아. 이미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거부할 수 없는 심판은 이미 막을 올렸어. 분위기를 흐릴 필요도 끝까지 가지 않을 이유도 없지. 자, 고발자, 이거 받아. 샤를로트라는 사람이 너에게 전해달라며 신청한 거야. 심판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던데. 샤를로트가 주는 거라니. 와, 샤를로트도 와 있었구나. 어디? 이건 지난번에 했던 독점 인터뷰네. 엄청 빨리 나왔다. 잠깐! 샤를로트는 이 인터뷰에 우리가 폰타인에서 겪은 모든 일이 적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건가? 우리가 보고 들은 거나 겪은 사건을 단서로서 법정에서 언급하는 순간 이 독점 인터뷰는 단서 모음집 같은 게 되는 거지. 기억도 정리할 겸 일단 열어서 내용을 확인해보자. 너흰 오페라 하우스에서 참여한 첫 번째 법정 대결에서 물의 신님을 이겼어. 정말 축하하고 기념할 만한 일이지. 내가 오랫동안 추적해온 미제 사건이 너희 손에서 해결될 줄이야. 이것도 인연이겠지? 느비에트님이 처음으로 게시 판결 장치와 의견이 엇갈리셨어. 이 일은 물의 신님조차 원인을 모르시지. 우인단의 집행관,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야. 그 사람의 판단이라면 가치가 있겠지. 메로피드 요새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뻔했어. 현장을 직접 보도하지 못한 건 기자로서 평생의 아쉬움으로 남을 거야. 느비에트님의 말에 따르면 그때 타르탈리아와 고레 모두 원시 모태 바다 안에 있었다고 해. 하마터면 나비아라는 소중한 친구를 잃을 뻔했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해. 마녀 같은 인물이 한 말은 아마 훗날 그 일을 직접 겪은 후에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양측 모두 준비됐다면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시시껄렁한 오프닝 멘트는 넣어도 느비에트? 바로 죄명을 말하는 단계로 넘어가자고. 심판을 받는 건 나니까 오늘의 주인공도 나야. 너희가 대체 어떤 죄명으로 날 심판하려는 건지 궁금하네. 미리 말해두겠는데 평범한 사람이 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지만 그게 신의 죄가 되진 않아. 맞아. 널 심판하는 건 네가 신으로서 뭔가를 했거나 안 했기 때문이 아니야. 널 심판하는 이유는 프리나, 네가 신이 아니기 때문이지. 잠깐, 뭐라고? 프리나님이 신이 아니라고? 이봐, 신께서 직무유기를 했다고 고발하려는 건 줄 알았더니 뭐라고? 진심이야? 고발을 인정합니다. 프리나님, 고발 측의 고발 내용을 인정하십니까? 프리나님, 인정 안 해. 인정할 리가 없잖아. 나 포칼로스 프리나 드 폰타인은 7명의 집정관 중 하나이자 모든 물과 백성을 그리고 법을 다스리는 여왕이라고. 신이 아닐 리가 없잖아. 맞아. 프리나님이 특이하시긴 하지만 신이 아니라고까지 하긴. 나도 불만은 있었을지라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 저 고발자는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아무래도 관중들의 눈은 멀쩡한 것 같네. 대부분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신이란 사실을 상식으로 여겨왔으니 날 지지할 테지. 봐봐, 게시 판결 장치마저도 당연하다는 듯 내 쪽을 향해 있잖아.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심판을 계속 이어갈 거야? 지금 고발을 취하하면 정의의 신의 이름으로 네 무고죄는 묻지 않을게. 오늘 일어난 일련의 일은 하나의 희극으로 여기고 넘어가는 거야. 어때? 애초에 한쪽에만 유리한 논박이었어. 프리나님뿐만 아니라 폰타인 사람들의 상식에도 맞서야 하니까. 설득이 통하지 않았나 보네. 그럼 이번엔 내가 물을게. 만약 내가 신이 아니라면 너희는 내가 뭐라고 생각해? 이 자리를 500년
세월 동안 지켜온 나야. 그만큼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뭔데? 오래 사는 종족이라 타고난 수명 자체가 긴 걸지도 모르지. 만약 그게 아니라도 수명을 연장시킬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지? 설마 그 아를레키노인가? 내 명예를 더럽히기 위해 우인단 집행관의 말까지 빌려오는 거야? 저주라. 신이 뿜어내는 기운이 저주와 비슷하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신과는 무관한 듯하군요. 그저 단순한 저주인 겁니까? 느비에트도 느꼈어? 프리나님이 인간이라고? 인간과 신을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긴 하지. 설마 진짜인가? 글쎄, 아직 좋아하긴 이르지. 설사 내 몸에 저주가 있다고 해도 그게 내가 인간이란 증거는 될 수 없잖아. 인간과 신의 가장 큰 다른 점은 그 권능에 있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기에 신이라고 불리는 거니까. 수백 년의 역사를 거치며 난 폰타인에 수많은 신적을 남겼어. 일례로 계시의 판결 추기 장치를 봐. 또 너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판결 에너지는 어떻고? 그치만 타르탈리아가 유죄를 받았을 때 너도 그 이유를 몰랐잖아. 심지어 지금까지도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때도 말했지만 평범한 사람은 신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프리나님. 현재 상황을 다시 상기시켜 드려야겠군요. 심판청에서는 심판이 모든 것 위에 섭니다. 신이기 이전에 당신은 오늘 심판의 피고죠. 심판의 규칙에 따라 사실대로 알고 있는 모든 걸 진술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잘도 그런 구실을 늘어놓다니. 구실 같은 게 아닙니다, 프리나님. 누구든 심판청의 규칙을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넌 타르탈리아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도 게시 판결 장치의 구조와 원리도 모른다는 거잖아. 네가 말한 신의 업적도 결국 진짜 물의 신의 업적이지. 진짜 물의 신은 무슨 그런 게 있을 리 없잖아. 그래, 타르탈리아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건 사실이야. 그의 유죄는 게시 판결 장치가 일방적으로 내린 판결이었어. 그 장치는 처음부터 스스로 운행됐지. 그렇다고 신의 창조물에 문제가 생겼다고 신을 가짜라고 하면 안 되지. 아직도 궤변을 늘어놓네. 자기가 게시 판결 장치의 주인이 아니란 증거가 없다고 확신하나 봐. 신의 힘? 관객석에 사람이 저렇게나 많은데 함부로 그런 힘을 사용할 순 없지. 필요하면 제가 관객석으로 가서 보호막을 펼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건 물의 신이 신의 권능은커녕 물 원소조차 다룰 수 없는 거야? 판결 에너지. 그래, 그것 때문이야. 신의 힘은 신앙에서 비롯되잖아. 정의를 향한 폰타인 백성의 신앙을 전부 판결 에너지로 전환해서 그래. 백성들의 삶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위해 실력을 모두 포기했다고. 봐, 이 얼마나 사심없고 자비로운 신이야. 그건 좀 억지 아닌가? 맞아! 아무리 그래도 힘이 하나도 안 남았다니 힘이 아예 없는 신을 신이라 할 수는 있는 거야?
관객들도 프리나의 해명을 납득 못하는 모양이네. 이봐, 너희들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날 보지 마. 다들 날 좋아하잖아. 난 너희가 좋아하는 그 프리나라고. 그럼 내 편에 서야 하는 거 아니야? 내 편에 서달라고. 고발자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도, 심지어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그 윗세대도 전부 프리나한테 속은 건가? 그만하라고. 그럼 어디 말해봐. 내가 신이 아니라면 그 진짜 물의 신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지? 진짜 물의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도 없고 스스로를 물의 신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없잖아. 그럼 물의 신이 나 말고 또 누가 있다는 거야? 그런 논리를 펼치다니. 이제 어떻게 반박하지? 정말 끈질기네. 아닌 것 같아. 이 단서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없겠어. 아닌 것 같아. 이 단서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없겠어. 폰테인 사람이 원시 모태 바다의 물에 용해된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야. 그럼 혹시 당신이 인간이 아닌 신이라고 주장한다면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적어도 당신이 폰타인의 평범한 인간이라는 혐의는 벗을 수 있죠. 다음부턴 미리 발언 신청을 해주십시오. 아무리 여행자의 파트너라 해도 임시 대리인 자격부터 얻어야 합니다. 죄송해요, 심판관님. 무례를 범하는 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푸아송 마을에서 바닷물을 좀 가져왔어요. 그곳에 일어난 재난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이 물에 용해됐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중엔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도 있죠. 프리나님, 당신은 푸아송 마을의 바닷물을 만질 수 있나요? 방금 하신 말대로라면 신인 당신은 이 물을 만져도 아무 영향이 없을 테고 오히려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반대로 만질 수 없다면 자연스레 거짓도 드러나겠죠?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또 누군가가 용해되는 걸 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무모한 행동은 안 하시길 바랄게요. 죄를 인정하는 게 훨씬 나을 테니까요. 가시장미회의 나비아인가? 가시장미회는 쭉 푸아송 마을을 관리해왔으니 그럴 자격이 있지. 만약 프리나님이 인간이라면 폰테인 출신일 확률이 높을 텐데 이대로 죄를 인정하시려나? 프리나님, 이 실험은 고발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정식 심판 절차가 아니니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관님이 말은 저렇게 하셨어도 거절하면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지. 아무 말 없이 바닷물만 보고 계신 걸 보니 정말 두려우신가 보군. 그럼 역시 뭐지? 설마 정말 만질 생각인가? 이건 예상과는 다른데. 프리나님, 실험의 위험성을 고려해 꼭 응할 필요는...
잘 믿어지지? 난 신이야. 용해되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고. 시그윈 씨는 당장 법정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시그윈? 긴장 푸세요. 잠깐이면 돼요. 어디 보자. 네, 이제 됐어요. 검사 결과를 발표해 주십시오, 시그윈 씨. 보시는 것처럼 프리나님의 피부 상태와 가빠진 호흡은 모두 원시 모태 바다의 물에 영향을 받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같은 농도의 바닷물을 접촉한 인간과 일치해요. 감사합니다, 시그윈 씨. 프리나님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죠.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난 용해되지 않았잖아. 이걸로도 부족해? 처음엔 푸아송 마을 주변의 바닷물을 바로 사용할 계획이었어요. 당신이 이번에도 도망쳐버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 같이 상의한 끝에 인간이 용해되지 않는 농도의 물을 준비했죠. 만에 하나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누군가가 용해되는 건 다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낮은 농도의 바닷물을 준비해서 수간호사 시그윈이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거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프리나는... 뭐라고? 다들 내 말 좀 들어봐. 그런 차가운 눈으로 보지 말아줘. 방금 건 무효라고. 그래, 너희도 신이 원시 모태 바다의 물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증거는 없잖아. 그리고 만약 내가 인간이라면 무슨 배짱으로 바닷물에 손을 넣었겠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부탁이야. 난 정말 신이라고.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더 변명해봤자 아무도 안 들을 거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프리나가 뭐라고 더 말해도 아무 의미 없겠지. 심판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 같군요. 이의 없다면 판결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더 변명해봤자 아무도 안 들을 거라고요. 최고 심판관의 이름으로 인간이면서 신으로 위장해 사람들을 속인 프리나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이제 개시 판결 장치의 최종 판결을 맡기겠습니다. 개시 판결 장치의 심판 결과에 따라 선고합니다. 왜 그래?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데? 아니요. 개시 판결 장치의 결론 역시 유죄입니다. 그럼 문제 없잖아. 다만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물의 신 유죄 사형. 사형! 사형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였어? 그냥 전설인 줄만 알았다고. 역사상 유일한 사형 선고가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내려지다니 이보다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을까? 개시 판결 장치가 프리나한테 사형을
확실히 좀 수상합니다. 현재 폰타인의 정의와 심판 기준으로 봤을 때 프리나의 죄가 정말 사형이라는 형량과 맞먹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 그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 다시에도 사형은 안 받았잖아. 예, 프리나의 죄가 이 정도로 무겁지도 않을 뿐더러 이번 심판은 프리나가 물의 신이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그런데 개시 판결 장치의 결과인 물의 신이라는 호칭이 사용됐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기 죄송하지만 잠깐 실례할게요. 심판은 어떻게 됐나요? 프레미네, 드디어 왔구나. 임무를 무사히 끝낸 모양이네. 아버지가 맡기신 임무는 최우선으로 처리해야지. 이건 예언 석판? 설마 이게 사라졌던 첫 번째 석판인 거야? 아를레키노가 물속으로 프레미네를 보내서 이걸 찾아오게 했구나. 오랫동안 찾아 헤매다 마침내 바다 밑에서 발견했어. 위험한 수역을 피하느라 시간이 꽤 걸렸지. 잠깐, 심판은 벌써 끝난 거야? 그럼 내가 늦었단 건데. 안 돼, 아버지가 실망하실 거야. 수고 많았습니다, 프레미네 씨. 우선 석판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죠. 여행자, 당신도 나머지 석판을 봤었으니 와서 확인해 보시죠. 위에 뭐가 그려져 있는 거지? 물의 신의 죄가 뭔지 이제 알 것 같군요. 폰타인의 잃어버린 역사와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뭐? 물의 신의 죄는 백성들을 속인 거잖아. 아니지, 그건 프리나고 우린 프리나가 물의 신이 아니란 걸 알아냈으니까. 그럼 방금 말한 물의 신은 폰타인의 진짜 물의 신을 말하는 거야? 이 네 석판의 내용은 두 분이 폰타인에 오신 뒤에 겪은 일들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지금의 당신이 어디까지 이해하셨을지 모르겠군요. 다른 석판에는 뭐가 그려져 있었더라. 내가 기억을 더듬어 볼게. 첫 번째 석판은 방금 네가 말한 것처럼 과거의 물의 신이 신력을 사용해 물의 정령을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폰타인 사람들은 사실 물의 정령이었단 거야? 충격적이네. 혹시 이 과정은 반대로도 가능한 걸까? 두 번째 석판은 하늘에 셀레스티아가 떠있고 물의 신과 백성들이 거길 향해 무릎 꿇고 절하고 있어. 그런데도 셀레스티아는 벌을 내린 것 같네. 이게 물의 신과 폰타인 사람들이 원죄를 부여받았을 때겠지? 그럼 원죄가 방금 말한 물의 신의 죄와 같은 건가? 세 번째 석판에선 바다에 가라앉은 물의 신 주변을 많은 사람이 둘러싸고 있어. 참! 우리도 전에 누군가 바다에 빠지는 장면을 직접 봤었지? 네 번째 석판엔 폰타인 사람들이 늘 말하던 예언이 있어. 사람들은 바다에 용해되고 물의 신 혼자 신좌에서 눈물을 흘릴 거라는 그거 말이야. 처음엔 우리도 이런 종말적인 재앙이 진짜 일어날 거라고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 사건 이후로 재앙이 오는 건 시간 문제란 걸 알게 됐지.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진상을 통해 우린 폰타인 사람이 원시 모태바다의 물에 용해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첫 번째 석판에서 알 수 있듯
오래전 물의 신이 신력으로 물의 정령을 인간으로 변하게 했지. 이게 폰타인 사람이 용이 되는 원인일 수도 있겠어. 단순히 바다에 빠지는 것만은 아닐 거야. 나비아는 바다로 추락한 뒤 의식 속에서 어느 심판에 참여하게 됐어. 바닷속에 있는 물의 신을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던 석판의 그림도 비슷한 사건을 상징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 다시 그건 아닌 것 같아. 다시 생각해보자. 그건 아닌 것. 그건 아닌 것. 눈앞에서 벌어진 이 장면은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일지도 몰라. 느비에트 씨가 말한 물의 신의 진정한 죄, 그리고 석판에서 셀레스티아가 물의 신과 폰타인 사람들에게 내린 원죄는 그건 아닌 것 같. 석판에 있던 예언은 오래전부터 민간에 떠돌았지만 처음엔 대부분 그 예언을 믿지 않았지. 메로피드 요새의 모태바다 분출 사건과 폰타인 사람이 모태바다의 물에 용해된다는 사실은 예언이 실현될 가능성을 크게 높였어. 만약 그때 대응이 늦었더라면 결과는 훨씬 심각했겠지. 원시 모태바다의 물에 용해된 후엔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모태바다가 흐르고 모이면서 물의 정령으로 변하는 거야. 물의 신은 심판청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지. 설마 물의 신의 죄가 바로 폰타인의 원죄인 걸까? 그때 나비아가 유적에서 용해될 뻔했잖아. 의식 속 법정에서 나비아는 푸아송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그곳에 남기 위한 심판을 강제로 받았다고 했어. 메로피드 요새의 원시 모태바다 분출 재난은 예언이 곧 일어날 거라는 가장 직관적인 증거였어. 이제는 정말 시간 문제인 것 같아. 예언 석판에 그려진 내용은 전부 최근 일어난 사건들로 뒷받침되고 있어. 이걸 결합해서 추리해보면 진실이 드러날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 그런 거였구나. 아무래도 엄청난 결론이 나올 것 같네. 말씀해 보시죠. 오빠, 나 뭔가 엄청난 사실을 들은 것 같아. 우리가 진짜 인간이 아니라고? 폰타인 사람은 모두 과거의 물의 신이 물의 정령을 바탕으로 창조한 거야. 그 증거는 폰타인 사람만이 원시 모태바다에 용해되고 실종된 소녀들도 용해된 후에 물의 정령으로 변했다는 거지. 아, 그리고 나비아도 그랬어. 용해될 뻔했을 때 의식 속 심판에서 사람들이 모두 물의 정령으로 변해 있었다고. 그랬었죠. 맞아. 첫 번째 석판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함부로 인간을 창조한 행위가 셀레스티아를 화나게 한 거겠지. 그럼 계시 판결 장치가 물의 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건 물의 신이 폰타인 사람을 창조한 죄 때문일지도 몰라. 우리를 창조한 게 진짜 물의 신의 죄라고? 그리고 지금 오페라 하우스에선 폰타인 사람들이 물의 신을 심판하려 하고 있군요. 역설은 항상 연극보다 훨씬 연극 같죠. 맞아. 이
그림은 나비아가 바다로 떨어졌을 때와 비슷해. 네 번째 석판 속 예언이 일어난 뒤에 물의 신이 바다에 잠기는 모습이 아닐까? 결국 모든 이는 바다에 용해될 것이며 오직 물의 신만이 신자에 남아 눈물을 흘리리라. 그때 비로소 폰타인 사람의 죄도 씻겨나가게 될 것이다. 나 제대로 외운 거 맞지? 훌륭한 추리군요. 지금 있는 정보로 이 정도 추측을 해내다니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이 석판들엔 육안으로 보이는 정보 외에도 모종의 에너지로 새겨진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그때 전 유적에서 석판에 숨겨진 정보를 알아내려 했지만 첫 번째 석판이 없었기에 완전한 정보를 해독할 수 없었죠. 이제 석판을 전부 찾았으니 다시 해독해 보겠습니다. 순조롭다면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어때? 이 진실은 당신뿐만 아니라 폰타인의 백성들도 알 권리가 있으니 제가 전부 설명하도록 하죠. 폰타인 사람의 기원과 물의 신의 죄에 대한 추측은 모두 정확합니다. 과거 물의 신은 최초의 폰타인에서 자신의 권속인 물의 정령들이 육지로 오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인간들을 동경했던 물의 정령은 인간의 아름다움과 낭만에 매료되어 인간이 되고자 했죠. 하지만 아무리 물이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도 7명의 집정관일 뿐인 물의 신에겐 인간을 창조할 권능이 없었습니다. 이에 물의 신은 원시 모태 바다의 힘을 훔쳐 물의 정령을 인간의 형태로 만들기로 했죠. 그들의 혈관으로 원시 모태 바다의 물을 체내에 감쌌고 그렇게 인간을 모방한 존재를 창조해낸 겁니다. 그리고 폰타인 사람이 다시 원시 모태 바다의 물에 닿으면 체내의 힘이 속박에서 풀려나 모태 바다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형체가 용해되고 물의 정령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물의 신이 함부로 인간을 창조한 일은 천리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물의 신과 폰타인 사람들은 지금까지 쭉 원시 모태바다의 힘을 훔친 원죄를 짊어졌던 거죠. 이게 바로 폰타인 사람의 기원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실은 물의 정령에서 인간이 된 거란 거야? 너무 엄청난 사실을 알아버린 것 같아. 난 방금 심판관님이 하신 말씀은 잊어버릴래. 그럼 물의 신님이 사형당하게 두면 안 되잖아. 우릴 만드신 분인데. 폰타인 사람들에겐 엄청 충격적인 사실일 거야. 그래도 여러 궁금증이 풀린 셈이네. 다만 세 번째 석판에 대한 추측은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석판과 순서가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 관건은 물속에 있는 사람들이 물의 정령이 아닌 인간 형태로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용해되지 않았다는 건 그림 속 물이 원시 모태바다의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폰타인은 정의와 심판의 나라인 동시에 물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림 속의 물은 사실 정의와 심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나비아 씨가 겪은 일을 봐도 바다에 빠졌을 때 의식 속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심판을 받았다고 했죠. 따라서 세 번째 석판은 사람들이 심판청에서 물의 신을 심판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흰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이 심판을 준비했지만 사실은 예언이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거기에 일조했다는 거죠? 우리 이제 어떻게? 예언은 반드시 일어난다.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단 게 이런 느낌인가? 그게 사실이라면 네 번째 석판에 그려진 일도 곧 일어나지 않을까? 여행자 당신의 추리엔 사실 사소한 오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네 번째 석판은 메로피드 요새의 원시 모태바다 분출 재해로 입증할 수 있다고 하셨죠. 전
그 사건이 증거가 아닌 작은 징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재앙을 초래할 진정한 근원은 이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터진 재해는 작은 징조일 뿐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재앙을 일으킨 원흉이죠. 꿈이자 현실인 것. 재앙의 원흉이라고 할 만한 녀석이라면 모태바다에 있는 그것밖에 없지 않아? 진실, 원죄, 심판, 그리고 재앙의 근원. 방금 정말 위험했어. 오페라 하우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다니. 아까 그 녀석이 바로 네가 꿈에서 봤다던 고래지? 드디어 조우했군요. 녀석이 이곳에 나타난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 고래는 티바티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별과 별 사이를 떠도는 괴물이죠. 녀석은 이 별의 모태바다 에너지를 빨아들이면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요. 모태바다 에너지가 바닥나게 되면 녀석의 다음 목표는 바로 물의 신이 폰타인 사람을 창조할 때 혈관으로 원시 모태바다의 물을 감쌌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폰타인 사람의 혈액은 녀석에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원시 모태바다를 떠나 사람들이 몰려있는 오페라 하우스로 온 거겠죠. 방금은 잠깐 물리친 것뿐이니까 녀석이 회복하면 다시 육지로 올라와서 폰타인 사람들을 노리지 않을까요? 예, 사실 훨씬 전부터 올라오고 싶어 했을 겁니다. 지금에야 모습을 드러낸 건 모두 저 우인단 집행관 덕분이겠죠. 많이 지쳐있던 걸로 봐서 아마 그 고래와 오랫동안 싸워왔을 겁니다. 저 전투광 녀석, 예전부터 그 고래와 악연이었는데 그게 이럴 때 도움이 될 줄이야. 이제 예언 속 재앙의 근원이 그 고래라는 걸 알았으니까 녀석을 쓰러뜨리기만 하면 예언을 막을 수 있는 거지? 늦었습니다. 녀석은 우리가 모르는 새에 이미 많은 양의 모태바다의 힘을 흡수했고 이 별의 모태바다와 하나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령 티바트를 통째로 파괴해도 그 고래는 살아남아 다른 세계로 이동하겠죠. 나 납득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재앙의 원흉까지 눈앞에 나타났는데 이제 와서 절대 물리칠 수 없는 적이라고 하면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성대한 공인이 이렇게 막을 내리면 안 되죠. 어찌됐든 전 놈과 끝까지 싸울 겁니다. 역시 예언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건가? 예언이라. 이루어질 거야. 미래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하지. 예언이란 신의 눈으로 본 미래를 뜻해. 그렇다면 신의 사각지대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진 않을까? 티바트의 미래와는 상관없이 결국 널 이끄는 건 운명이야. 넌 네가 할 일을 하면 돼. 어떻게 된 거죠? 게시 판결 장치가 왜? 곧 사용이 시작되려는 걸 겁니다. 아직 물어봐야 할 게 남았어. 넌 미안. 네 놀란 표정이 마음에 들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네. 넌 프리나가 아니군. 넌 정체가 뭐지? 그렇게 놀라는 걸 보니 너희를 성공적으로 속인 것 같네. 딱 보면 모르겠어? 마신 포칼로스잖아. 마신 포칼로스. 어째서 우리를 속인 거지? 물론 내 목적은 너희를 속이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 속이려는 건 천리라고. 천리를 속인다고? 그 예언 말이야. 아주 골치 아프지? 모든 이는 용해되고 폰타인은 물에 잠길 거라는 그거 말이야. 전임 물의 신 에게리아가 나에게 이 예언을 맡겼을 때 나도 느꼈어. 정말 쉽지 않겠다고. 예언 속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거란 걸 본인도 분명 알았을 텐데 말이지. 7명의 집정관으로서 천리를 적으로 돌려선 안 된다는 것도 잘 알았을 거고. 이건 그야말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잖아? 안 그래? 난 홀로 바닷속에 가라앉아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 그러다 옆에 있던 조개가 거품을 뱉기 시작하자 비로소 유일한 해결법이 떠올랐지. 천리를 속여야만 예언이 일어나도 모두를 구할 수 있어. 난 정말 천재라니까. 그래서 에게리아도 날 후임자로 택한 거겠지. 생각해보면 이 나라를 구하는 임무뿐 아니라 물의 신의 직책과 인간을 창조한 원죄까지 전부 나한테 떠넘긴 거지만 뭐 어쩌겠어. 나도 한때 에게리아의 수많은 물의 정령 권속 중 하나였는걸. 너도 예전에 에게리아에 의해 인간이 됐던 물의 정령이라는 건가? 그래, 맞아. 난 늘 인간이 되고 싶었어. 지금도 그렇고. 내겐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오페라거든. 신이 되고 나서 난 몸과 정신에서 내 신격을 분리해냈고
방금 창조된 듯한 인간 같은 나만을 남겨뒀어. 지금 네 앞에 있는 게 바로 그 신격이고, 인간인 나에겐 프리나라는 이름을 붙여줬지.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프리나는 오만할 때도 있고 나약할 때도 있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전부 가지고 있는 거지. 하지만 내 눈에 프리나는 그야말로 완벽한 인간이야. 진정한 인간과 똑 닮은 프리나가 바로 내가 원하던 나의 모습이지. 그 후 난 프리나에게 저주를 내렸어. 천리를 속이기 위해서 말이야. 예언의 마지막 장면 기억해? 물의 신만이 신좌에 남아 눈물을 흘리리라. 예언이 실현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프리나라는 배우를 초대해 예언 속 물의 신 역할을 맡긴 거지. 내 저주로 인해 신격인 내가 존재하는 한 프리나는 영원히 죽지 않지만 인간이 가져야 할 행복도 누릴 수 없어. 억지로 오페라하우스를 무대 삼은 진정한 히로인이 되어 예언이 실현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영원히 신의 역할을 연기하는 거야. 이제 네 심판청이 왜 에피클래스 오페라하우스라고 불리는지 알겠지? 하지만 그 프리나는 결국 인간이다. 아무리 긴 수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정신력은 인간의 수준에 불과하지. 그건 그녀에게 엄청난 고통이지 않은가? 그래, 프리나가 인간 형태의 나이긴 하지만 기회가 되면 나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프리나에게 이 500년은 분명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외롭고 괴로운 연극이었을 거야. 누가 이 무대에 올라와도 된다고 했지? 물의 신 포칼로스인 날 동경하는 건 이해하지만 규칙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널 버릴 생각은 없으니 자기소개는 됐어. 내 공연을 방해하지 말고 어서 내려가렴. 웃기는 소리. 넌 느껴지지 않는 거니? 난 신인 포칼로스야. 폰타인의 수많은 눈이 날 지켜보고 있다고. 난 언제나 우아하고 고귀한 자태를 유지해야 하지. 아이! 내 관객들아, 단순한 무대 사고니까 안심하렴. 경비대에서 곧 처리할 거야. 고개를 숙여라. 이봐, 뭐 하는 거야? 관객들이 아직 날 보고 있다고. 거기 경비대 없어? 결국 실패했구나. 정수가 아픔이 되어라.
프리나? 누구야? 누가 날 부르는 거지? 안심해. 두려워할 거 없어. 난 바로 네 앞에 있거든. 뭐야 이게? 넌 거울 속의 나잖아. 그런 호칭도 나쁘지 않네. 난 거울 속의 너야. 거울 속의 나라니? 무슨 그런... 예언에 대해 들어봤니? 무슨 예언? 잠깐. 알겠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 모든 이는 바다의 용이 될 것이며 오직 물의 신만이 신좌에 남아 눈물을 흘리리라. 그때 비로소 폰타인 사람의 죄도 씻겨나가게 될 것이다. 좋아. 잘 알고 있구나. 어떻게 된 거지? 내 기억은 모두 흐릿하지만 그 예언만큼은 똑똑히 기억나. 예언에서 말한 내용이 정말로 일어날까? 응, 그래서 널 찾아왔어. 폰타인의 재앙은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거야. 모든 게 예언대로 흘러갈 거고 절대 피할 수 없지. 그럼 큰일이잖아. 다들 죽는 거야? 폰타인 사람이 나도 용이 되는 거야? 걱정 마. 기묘한 만남은 늘 기회를 가져다 주거든. 오늘 네가 날 만난 것처럼 모두를 살릴 방법을 알려줄게. 대신 네가 조금 괴로울 거야. 뭐야? 방법이 있었구나. 깜짝이야. 너무 단호하게 말하길래 놀랐다고. 내가 괴로운 건 왜 하필 나냐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했지만 예언이 실현되면 어차피 나도 죽는 거잖아. 게다가 뜻밖의 만남이 이미 날 찾아왔고 만약 저울의 한쪽이 모든 폰타인 사람의 목숨이고 다른 한쪽은 내 고통이라면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뻔하지. 역시 넌 가장 완벽한 인간, 내가 꿈꾸던 이상이야. 그게 바로 너의 정의겠지? 아무것도 아니야. 잘 들어. 폰타인은 방금 막 물의 신을 잃었어. 이제 네가 새로운 신의 역할을 맡아줬으면 해. 신의 역할? 응. 아무도 너의 신분을 의심할 수 없게 계속 연기하는 거야. 네가 성공하면 내가 예언에 맞설 수 있지만 네 신분이 밝혀지게 되면 마지막 희망도 사라지겠지.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인간의 신분으로 신을 연기해야 하는 데다 들켜서도 안 된다니. 걱정 마. 진짜 신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을 연기하기만 하면 되니까. 너도 인간이니까 그게 어떤 모습인지 잘 알 거야. 네가 직면하게 될 문제는 어떻게 신성을 찾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인간성에 대항하느냐란 걸 잊지 마.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한번 해볼게. 그럼 물의 신은 언제까지 연기해야 하는 거야? 그 임무를 완료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해. 모든 게 끝날 때까지 넌 늙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약속할게. 성대하고 극적인 심판 속에서 모든 게 끝나면 모두가 구원받을 거라고. 심판이라고? 어쩐지 정말 설레고 기대되네. 추기청에서 내가 물의 신 자리를 계승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렇게 사람들 앞에 직접 서는 건 처음이네. 취임 연설이라 어떻게 해야 신처럼 보이려나?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자연스럽게만 행동하자. 이 좋은 밤에 다들 에픽클래스 오페라하우스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물의 신 자리를 계승한다는 얘기는 다 들었지? 맞아. 내가 바로 프리나 드 폰타인, 너희의 새로운 물의 신이야. 한 나라의 새로운 신이 되는 것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모두를 이끌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 생각해. 마신 포칼로스이자 정의의 신으로서 공평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할게. 다시 한번 와줘서 정말 고마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추기청으로 제출해줘. 폰타인의 미래를 위해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니까. 이걸로 된 거겠지? 말을 더듬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내 생각을 제대로 전달한 것 같아. 그럼 이제 저분이 새로운 물의 신이라고? 추기청이 우릴 속인 건 아니겠지? 인간보다 높은 신이라면 좀 더 포스 넘칠 줄 알았는데. 이봐, 들었어? 우리들의 의견을 제출해달라는데. 신은 전지전능한 존재 아닌가? 저렇게 겸손하면 인간과 다를 게 뭐지? 애초에 새로운 물의 신은 없는 거 아닐까? 그냥 추기청의 꼭두각시일지도 몰라. 잠깐, 왜 다들 날 의심하는 거지? 큰일인데, 이러다 들키기라도 하면 예언으로부터 모두를 구할 수 없어. 참, 거울 속에 내가 그랬지. 인간이 생각하는 신의 이미지를 연기하면 된다고. 침착해, 프리나. 사람들이 원하는 신, 저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포스 넘치고 존재감이 확실한, 모든 의심을 무너뜨릴 이미지. 내가 연기해야 할 그런 이미지. 아주 좋구나, 내 백성들아. 그렇게 나와야 나 프리나의 통치를 받기에 합당하지. 만약 나약한 꼭두각시가 이 무대에 올라 오페라하우스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면 폰타인의 백성들이 순순히 받아들일지 궁금했거든. 이제 보니 너흰 그런 따분한 녀석들이 아니라 만족스럽구나. 이 오페라하우스에서 나와 함께 장대한 심판을 지켜볼 자격이 충분해. 자, 방금의 퍼포먼스는 너희에게 주는 인사 선물이다. 나름 오페라하우스에 어울리는 오프닝 멘트였지? 그럼 다시 한번 나를 소개하마. 방금 건 퍼포먼스였구나. 어쩐지 여기가 오페라 하우스인 것도 잊을 뻔했다니까. 새로운 신이 이렇게 개성 있을 줄이야. 그래도 아까 그 나약한 모습보단 훨씬 나은 것 같아. 재밌고 패기 있는 신이라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 안심할 수 있겠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모양이네. 이 느낌 그대로 취임 연설을 다시 시작해보자. 자,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날 믿든 믿지 않든 모두 정의에 대한 열정을 잃지 말렴. 이 나라의 죄는 더 이상 씻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마침 잘 됐구나. 죄악에서 피어난 정의야말로 가장 향기로운 법이니까. 정의의 신의 저울은 무겁지 않아야 하지. 한쪽엔 공평과 공정이 있고 다른 한쪽엔 환호와 박수가 있어야 하니까. 법을 기도문으로 삼고 심판을 예배 삼아 불을 지펴 폰타인의 미래를 위해 나와 함께 술잔을 비우자꾸나. 이 세상에 심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단다, 나의 백성들아. 너희 마음속에 정의를 향한 굳건한 믿음만 있다면 말이지. 이 에픽클래스 오페라하우스에서 이 계시의 판결 추기장치 앞에서 나 마신 포칼로스는 이 세계의 신들까지도 심판할 수 있다.
프리나님, 오늘 심리한 사건 보고서 및 후속 처리 결과인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도 그때 현장에 있었잖아.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은 느비에트에게 맡기라고. 게다가 이 중엔 내가 기대하던 심판이 하나도 없잖아. 프리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요? 성대하고 극적인 모든 걸 끝내주는 심판이지. 말해도 넌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겐 신의 생각을 헤아릴 능력이 없네요. 당황할 거 없어. 내가 한 말도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이만 가봐. 내가 기대하는 심판은 언젠간 도래할 테니까. 프리나님, 아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뭐라 말해야 할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는 됐어. 오히려 날 만나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린 너의 끈기에 감사하렴. 신인 나의 매력이 어떤 면으론 너희를 곤란하게 하나 보네. 아무튼 이름이 데오텔이야. 맞지? 요새 아들의 병은 좀 어때? 제 이름뿐 아니라 저희 집 사정까지 기억하고 계시다니. 많이 호전됐습니다. 사실 아들이 저보다 더 충실한 프리나님의 신도거든요.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꼭 알려달라고 어찌나 떼를 쓰던지. 좋아, 아주 좋아.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말해주렴. 가끔은 기분 전환차 백송이 집에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정말 온화하고 지혜로운 신이시군요. 아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프리나님, 최근에 숨은 보고서입니다. 다만 유의 깊게 살피시라던 수치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역시 신으로서 이미 알고 있던 결과야. 단지 인간의 지혜로 어디까지 분석할 수 있을지 확인하려던 것뿐이지. 수많은 징조가 예언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 말하고 있어. 뭐 이건 지금 너희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지만. 폰타인 과학원에서도 수면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 중이라 들었습니다만 정말? 뭔가 알아낸 게 있어? 지금으로선 실행 가능한 해결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 그렇겠지. 이 일은 신의 영역이니까. 그들의 연구 정신만은 칭찬할 만해. 오늘도 드디어 끝났네. 물의 신을 연기하다 보면 숨 돌릴 틈도 없다니까. 그래도 다행히 모든 게 조금씩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 의심의 목소리도 사그라들고 있고. 지금 이대로만 하면 돼. 그럼 모두를 구할 수 있어. 그만 생각하자. 내일도 계속 해야 되니까 얼른 쉬어야지. 프리나님, 새로운 사건의 심리 보고서 및 후속 처리 결과입니다. 알겠어. 현장에서 다 봤던 걸 일일이 반복할 필요 없다고. 프리나님, 드디어 만나 뵙게 됐군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래, 내 충실한 백성아. 지금의 행복은 너와 나 모두의 영광이란다. 프리나님, 부하송 마을 주변에서 명확한 수문 이상 현상이 감지됐습니다. 알겠어. 계속 관측하도록 해. 과학원 쪽에서도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고. 오늘 뭐 실수한 거 없었겠지? 백성들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근데 이런 생활은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날까?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해. 오늘도 일찍 쉬어야겠어. 프리나님,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 뵙다니 꼭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저희 가문에서 처음으로 프리나님을 만나 뵌 사람은 약 20세대 전에 데오테리아 부인이었다고 들었어요. 아주 훌륭한 가문이구나. 너처럼 신실한 신도 혹은 신실한 신도의 후예를 만나는 건 참 기쁜 일이지. 과찬이십니다, 프리나님. 프리나님? 왜 그러니? 나의 충실한 백성아. 설마 눈물을 흘리시는 건가요? 어라? 어떻게 된 거지? 전혀 몰랐는걸. 내 몸에 물 원소가 너무 충만해서 그런 것 같네. 별 수 없지. 그야 난 물 원소를 관장하는 신이니까. 아하, 네네, 신의 힘 때문이었군요. 그걸 제 눈앞에서 보게 되다니, 아유, 정말 영광입니다. 너무 길고 너무 외로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야? 벌써 몇백 년이 흘렀어. 어쩌면 앞으로도 몇백 년을 더 해야 할지도 몰라. 이게 이렇게 괴로운 과정일 줄은 몰랐어. 이제 한계인 걸까?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한계였어. 오늘 눈물이 나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으니까.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하지만 그런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겠지. 몇백 년 동안 수많은 조사를 이제 물의 신을 계속 연기하는 게 폰타인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수밖에 없어. 꼭 성공해줘, 거울 속의 나. 프리나, 너 혼자 모든 걸 짊어질 필요는 없어. 뭘 더 알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너의 백성들은 그 짐을 함께 나누길 원할 거야. 함께 나눈다고? 그건 불가능해. 이건 처음부터 나 혼자 짊어져야 할 책임이었으니까. 짐을 나누고 싶지 않다면 적어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순 있잖아. 난 증인이니까 나한텐 말해도 돼. 증인이라... 그러네! 넌 별바다 밖에서 왔다며?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이곳 사람인 적이 없다는 말이네. 티버트의 모든 게 무대 위 연극이라면 넌 오페라하우스의 관객일 뿐인 거야. 그렇지? 만약 너라면... 맞는 말이야. 여행자라면 털어놓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혹시라도 일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 폰타인 백성들이 위험해지는데. 안 돼, 프리나. 이기적으로 굴지 말자. 그런데 만약 정말 괜찮은 거라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노력해왔잖아, 프리나. 조금은 이기적으로 굴어도 되지 않을까? 엄청 심한 짓도 아니고 적절한 사람에게 고민과 괴로움을 살짝 털어놓는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괜찮겠지? 지금을 놓치면 다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잖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아니야, 털어놓고 싶은 말 같은 거 없어. 난 물의 신 프리나니까 문제 없을 거야. 관객으로서 막이 내릴 때까지 날 제대로 지켜보라고. 그래. 프리나 본인도 진실을 모른다고? 네 완전한 계획을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단 건가? 맞아. 천리를 속이려면 먼저 나부터 속여야 하니까. 프리나는 정말 대단해. 이 500년 동안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늦췄으면 폰타인은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을 거야. 인간을 믿는 건 올바른 선택이었어. 이젠 네가 어떻게 천리를 속였는지 알 것 같군. 하지만 이건 아직 진실의 절반에 불과하겠지. 관건은 이걸 기초로 어떻게 폰타인 사람들을 예언 속에서 구하느냐겠군. 역시 폰타인의 최고 심판관, 아주 논리적이야. 계시 판결 추기 장치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건 이미 눈치챘겠지? 그 장치에 자의식이 있다는 의심은 전부터 해왔다. 리니 씨도 그 장치에 코어가 있는 방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했고, 이제 보니 그 속엔 네 의식이 있었던 거군. 제법인데? 겉으로 보면 그게 맞아. 난 폰타인의 신의 심장을 갖고 계시 판결 장치와 하나가 됐거든. 그런데 계시 판결 장치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좀 부족하네. 그 장치는 정의를 집행하는 기계가 아니야. 사실은 정의의 신을 죽이기 위한 기계지. 뭐라고? 아니, 정의의 신의 신좌까지 파괴해버리는 기계라고 해야 맞겠네. 나라고 프리나가 괴로워하는 걸 보며 혼자 마음 편하게 지낸 건 아니라고. 이 500년 동안 계시 판결 장치 안에서 판결 에너지를 축적하는 게 바로 내 일이었어. 이미 발견한 사람도 있지만 계시 판결 장치에서 생성된 에너지 중 폰타인에 공급된 건 극히 일부야. 나머지는 대부분 오늘의 사용 집행을 위해 축적돼 왔지. 오늘의 심판과 사용은 역시 네 계획의 일부였군. 이 500년 동안 폰타인 백성들이 1000년, 아니 만년은 좋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계시 판결 장치에 축적됐어. 이 정도 규모의 에너지는 돼야 셀레스티아의 규칙을 흔들고 7명의 집정관 구조를 깨트려 물의 신의 신좌를 파괴할 수 있지. 그래서 계시 판결 장치의 판결 결과에서 사용에 처한 건 프리나도 포칼로스도 아닌 물의 신이었던 건가?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물의 신의 신좌를 파괴한다는 말은 당연히 원래 너에게 속했던 걸 돌려준다는 거 아니겠어? 쉽게 말해 이 모든 건 물의 신의 권능을 이 별의 물 원소 용에게 돌려주기 위함이야. 하지만 뭐야? 또 슬퍼하는 거야? 곧 고대용의 대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티바투의 물의 용왕이 그런 표정을 지으면 어떡해? 이 500년 동안 해온 모든 게 다 자기 희생을 위해서였던 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없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난 천리를 속였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는걸? 물의 용아, 물의 용아, 울지 마. 가능하다면 내가 천리를 심판하고 싶어. 천리도 에게리아와 비슷한 죄를 지었잖아.
에게리아는 원시 모태 바다의 힘을 훔쳤고 천리는 너희 고대용의 힘을 훔쳤으니까 정의의 신으로서 원래 너에게 속했던 힘을 돌려주는 게 바로 정의고 정의의 이름에 합당한 거 아니겠어? 정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난 정의란 항상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쫓는 과정이라 여겨왔어. 만약 원시 모태바다의 힘을 훔친 게 폰타인의 원초적 죄라면 모든 행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폰타인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자격은 곧 폰타인의 원초적 정의야. 달리 말해 존재 자체가 에게리아의 정의인 거지. 그리고 나한테 정의는 존속을 의미해. 예언을 깨고 폰타인 사람들을 살리는 게 지금 이 순간 그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일이야. 나와 폰타인 사람은 모두 이 죄를 너무 오랫동안 짊어져 왔어. 최고 심판관 느비에트, 원소용의 모든 힘을 되찾은 후에 넌 우리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 거야? 그때 날 폰타인 성으로 초대해 최고 심판관이 되게 한 건 역시 네 생각이었군. 이제야 이 직위의 진정한 의미를 알겠어. 원래 인간의 존재엔 아무 관심 없었지만 500년 동안 난 이 종족과 함께 지내며 점차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그들의 감정을 느끼려 했다. 참 교활한 수를 썼군, 보칼로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을 거란 걸 너는 알고 있었겠지. 이런... 이제 슬슬 처형의 시간이네. 이 죄인도 막을 내릴 준비를 해야겠어. 말은 쉽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건 역시 좀 무섭네. 이게 신과 인간의 얼마 없는 공통점이 아닐까? 안녕, 느비에트. 이 500년 동안의 네 역할이 마음에 들었길 바랄게. 나 최고 심판관 느비에트, 이 자리에서 선언하니 모든 폰타인 사람의 죄를 사하노라.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사형은 이미 끝난 건가? 그 강렬한 빛, 설마 눈을 가리기 위한 수법은 아니겠죠?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다들 바다에 용해되지 않고 무사한 걸 보니 좋은 일이겠지. 이제 끝을 내야겠군요. 그 고래를 처벌할 때가 왔습니다. 근데 아깐 분명 그 고래를 쓰러뜨릴 수 없다고 했잖아. 전 이미 그 고래에 맞설 힘을 얻었습니다. 일부 수단을 동원하면 이 별의 원시 모태바다의 힘을 고래의 몸속에서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놈을 추격할 최적의 시기인 거죠. 여행자, 이제 게시판 결장치는 작동하지 않으니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 저영인이 한 명 필요합니다. 폰타인 모든 재앙의 근원이자 예언을 구현한 흉수, 그 이름은 별을 삼킨 고래. 절 따라오십시오. 처형의 시간입니다. 녀석을 처형한다고? 그러기엔 너무 거대하잖아. 원시 모태바다의 힘을 최대한 분리했지만 거대한 체형 때문에 힘의 근원까지 닿지 않는군요. 단 내부에서 격파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고대 용의 힘을 나눠드릴 테니 함께 기회를 찾아보죠. 등장! 소란 금지! 녀석의 슬픔이 저기로 변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군요. 고개를 숙여라. 별을 삼킨 고래는 집어삼키려는 본능을 이길 수 없으니 계속 녀석을 자극하면 반드시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정수! 왜 여기에 텅 빈 구멍 같은 게 있는 거지? 뭔가 무서워 보여. 소란 금지! 가오가 완성됐으니 안심하십시오. 제 힘을 이용해 내부에서 근원을 제압하는 겁니다. 정수! 하! 짜잔! 내 이름으로 노래하렴! 거품이 되어라! 고개를 숙여라! 뒷수습을 도와줘서 고맙네. 원래는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잠깐 폐관 수련을 하는 사이에
제자가 사부의 펫과 싸움이 날 줄이야.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빨랐달까? 실수했어. 돌아가면 벌로 검을 300만 번은 휘둘러야겠네. 방금 그 힘은 당신은 정체가 뭡니까? 방금 말한 걸 들어봤을 때 이 사람은 아마 타르탈리아의 스승 스커크인 것 같아. 근데 전에 타르탈리아한테 들었을 땐 말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약한 사람한테 할 말이 없는 것뿐이야. 너흰 세상 밖에 힘 없이도 별을 삼킨 고래를 쓰러뜨렸어. 그러니 나와 동등하게 대화할 자격이 있지. 동의해. 모태바다를 이용해 별을 삼킨 고래 같은 펫을 키우는 행위는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같은 수준의 힘도 아니고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닌데 식탐은 또 더럽게 많지. 거기에 제자의 시간까지 희생해 관리해야 한다니. 관상용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아무튼 아무리 봐도 펫으로선 실격이야. 저기 스커크, 지금 요점은 그게 아니라고. 요점? 중요한 건 이 펫이라는 녀석이 한 나라를 통째로 멸망시킬 뻔했단 거라고. 그래서 네 사부, 그러니까 타르탈리아의 스승의 사부는 대체 누구야? 몰랐구나. 미안. 난 너희가 사부를 안다고 생각했어. 사부의 이름은 수르트 알록이야. 에? 처음 듣는 이름이군요. 사부의 인지도가 낮은 건가? 뭐라고 설명하지? 그럼 극악기사라는 이름은 들어봤어? 극악기사라. 그래도 모르겠다고? 그럼 예언가 베드르 폴니르랑 황금의 라인도티르는? 라인도티르는 알아. 마녀의 소속이자 알베도의 어머니잖아. 아, 그 이름은 아는구나. 이 이름들은 전부 사부한테 들은 거라 사실 나도 잘은 몰라. 아무튼 그럼 이해하기 쉽겠네. 내 사부도 라인도티르와 비슷하게 극한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 잠깐! 방금 무슨 예언자라는 사람도 있지 않았나? 제대로 못 들었는데. 그것보다 너희가 한시라도 빨리 알아야 할 일이 있는데, 별을 삼킨 고래는 방금 너희와 싸우면서 힘을 다 써버렸어. 이렇게 격렬한 물원소의 힘은 이 별의 심해가 소화할 수 없지. 이론상 육지 위의 폰타인은 지금쯤 엉망진창이 됐을 거야. 달리 말해 너희가 걱정하던 그 예언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지. 뭐라고? 괜찮습니다. 보칼로스가 이미 천리를 속였으니까요. 결국 모든 이는 바다에 용해될 것이며 오직 프리나만이 신좌에 남아 눈물을 흘리리라. 그때 비로소 폰타인 사람의 죄도 씻겨 나가게 될 것이다. 전원! 긴급 구조 작업을 시작하라! 서둘러! 저기야!
와! 수면이 다시 내려간 것 같은데? 우린 용해되지 않았어. 예언은 가짜였어. 가짜였다고. 상공과 예언이 가짜였다고? 새로운 보금자리, 가시장미회, 재앙 후의 재건을 말하다. 최근 푸아송 마을을 방문한 기자는 가시장미회의 나비아 씨를 만나 푸아송 마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오래된 흙에서도 새로운 꽃이 필 수 있다. 나비아 씨는 이렇게 말했다. 희망이란 배가 고픈 한밤중에 발견한 쿠키처럼 아주 조금이면 충분하다. 하늘을 나는 함선 윙갈레트호, 폰타인 과학원의 복인가 화인가. 에드윈 씨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은 폰타인 과학원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고, 쥐리에는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신비로운 광물이었다. 사람들은 첫 번째 연구원을 미치광이라 불렀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만약 그가 기적까지 행했더라면 우리는 그와 그의 팀을 포괄할 단어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우와! 기사에 나온 게 정말 우리가 알던 쥐리에랑 나비아 맞아? 엄청 대단한 사람처럼 묘사됐잖아. 하! 어때? 눈길을 확 끄는 기사지? 우리 스팀버드의 계획은 아주 단순해. 재앙이 끝난 지금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찬 무료 특간으로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거야. 이 뉴스들의 가치는 후속편이 있다는 거지. 우린 후속 보도를 통해 이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다룰 거야. 에드윈 씨의 조수 쥐리에 씨는 진짜 비행선을 만들어냈고, 가시장미회의 나비아는 주민들을 이끌며 삶의 터전을 재건하고 있지. 이건 견문이 넓은 너희라도 주목할 만한 소식일걸? 나도! 하지만 애초에 이 사건들의 원인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었으니까 더 궁금할 것도 없다고. 그래서 같이 인터뷰하러 다니자고 부탁한 거잖아. 눈치챘지? 너희는 기사거리가 나오기 딱 좋은 인물들이야. 너희가 있으면 분명 공작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실해? 인터뷰를 몇 번이나 거절했다며. 이번엔 문제 없으니까 따라와. 푸아송 마을부터 갔다가 메로피드 요새로 출발. 가면 다 알게 될 거라고.